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유통업계를 넘어 금융권으로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더벨이 홈플러스 사태의 시작부터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벨 남준우 기자입니다. 서지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의 전신은 1997년 삼성물산이 시작한 할인점 사업부입니다. 1999년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홈플러스 지분 81%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선 이후 테스코는 재정 악화로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5년 국내 최대 상업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M&A에 관여했는데요. 당시 MBK는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사모블라인드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2조 7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외 7천억 원은 국민연금, 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펀드에서 RCPS를 발행해 조달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에도 홈플러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와 이커머스 확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3월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의 트리거로 작동한 건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7일 장기화된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를 근거로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크레딧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발령하면서 홈플러스는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메리츠증권, 롯데카드,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자 협의회를 지정하고 11일 채권자 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씨를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MBK가 회생 절차 개시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자율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작년 5월경 메리츠 금융지주 계열사들로부터 1조 2천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자율은 연 8%로 알려졌습니다. 매월 약 100억 원 가량을 이자로 내고 있는 셈이죠. 원론적으로 본다면 메리츠는 기업 회생과 상관없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자산 대부분을 신탁 형태로 담보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담보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답니다. 기업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로 잡은 홈플러스 자산을 경매로 붙일 수 있다는 의미죠. 다만 메리츠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담보권 행사, 즉 신탁 부동산을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면 채무 유예를 못한 홈플러스의 파산은 불가피한데요. 대규모 고용 감소 등으로 연결돼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 책임이 메리츠로 넘어오는 듯한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기 위해 MBK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홈플러스 기업 회생이 제2의 팀F 상태로 번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는 무려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팀F 암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뜨기 등 주요 식품업체들과 LG전자 등이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금 정산이 지연됐다는 일부 입점업체들의 후기가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실었죠. 하지만 홈플러스는 팀F와 달리 선제적 조치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팀F 사태 때는 재정 악화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이 이뤄졌는데요. 홈플러스는 지금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 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인데요. 일단 사모 블라인드 펀드 출자자들의 경우 홈플러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캐나다 공무원연금, 테마섹 등 대부분 해외 LP들인데요. 2013년 결성한 3호 블라인드 펀드에는 홈플러스 외에도 ING생명, 대성산업가스, 두산공작기계, 그리고 일본 소재인 아코디아 넥스트골프 등이 있는데 대부분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내부 수익률도 28%로 알려졌는데요. 홈플러스 포트폴리오를 손실 처리하더라도 수익률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연기금, 공제회들인데요. 국민연금은 2019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홈플러스 RCPS에 투자했습니다. 프로젝트 펀드로 RCPS에 4,826억 원, 블라인드 펀드로 29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회생 절차 전까지 RCPS에 대해서는 3,131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홈플러스 부동산을 다수 보유 중인데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려아연 사태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여러 비판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연금과 MBK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정시 출자 사업에서 MBK 파트너스를 PEF 위탁 운용사로 선정하며 6호 블라인드 펀드에 3,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빠지면 6호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다른 LP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LP들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LP들도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게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홈플러스 채권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BS-TV를 포함한 홈플러스의 단기물은 총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 판매와 관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0여 개사는 11일 공동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등 직전까지 단기 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직전인 2월 21일에도 7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개인에게 팔려나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물의 규모를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세청도 이날부터 MBK 파트너스의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서 투자 유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남준우, 더벨 서지민 기자였습니다.